40년간 이란은 이 지역 다른 나라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했습니다. 비행기도 아니었고 항공모함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사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미사일이 수백 미터 지하에 묻혀 있고 이란 전역에 수십 개 비밀 시설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정권의 도박이었고 어떤 적도 용납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는 보장이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그 미사일 전력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31일 만에 그것은 전멸당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40년에 걸쳐 구축된 것을 어떻게 한 달 만에 파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단순한 군사력이나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는 그게 무서울 정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은 상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동안 이란은 파괴적인 폭격을 당했고 결코 공중전에서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십 년간의 제재로 인해 현대 전투기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앞으로 40년을 좌우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고의 공군을 가질 수 없다면 세계에서 가장 큰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프로그램 절정기에 이란은 3,000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했습니다. 2025년 6월 전쟁에서 수백 기를 잃은 후 정권은 신속하게 무기고를 재건하여 2026년 초에는 약 2,500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에 분산된 300, 400대의 발사 차량과 매달 수백 기의 새 미사일을 생산하던 공장들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연코 중동 최대의 미사일 무기고였습니다. 하지만 위협적이었던 건 수량만이 아니라 성능이었습니다. 그 미사일 중 하나인 케이바르셰칸이라는 이름은 요새를 부수는 자라는 뜻입니다. 1450km 떨어진 목표물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도는 이란 정권 스스로가 목표 지점에서 몇 미터 이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미사일은 위장한 채 운용됐습니다. 그것은 평범해 보이는 차량 위에 실려 운반되었고 위성사진으로는 민간 트럭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거란시알사는 최대 1.8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고 자탄 버전에서는 반경 8km의 지역을 덮을 수 있어 전체 동네를 파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정권이 극초음속이라고 부르는 파탄은 이란 당국에 따르면 음속의 15배 속도로 비행하며 비행 마지막 순간에 기동을 하여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 세계는 이 무기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란이 수십 년이 지나서야 깨달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이미 오래전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이란은 미사일 도시로 알려진 시설들을 건설했습니다. 국내 내륙의 산속에 파낸 거대한 지하 군사기지를 생각해보세요. 터널의 높이는 최대 10m에 달하며 3층짜리 건물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높습니다. 미사일을 이곳저곳으로 옮기기 위한 내부 철로가 있습니다. 회전식 발사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단단한 암석 수백 미터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공학이었고 수십억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수십 년의 노력이 들어갔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상상할 수 있나요? 이란은 강력한 미사일, 보호된 기지, 뚫을 수 없는 터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입니다. 미사일은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지만 발사하려면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미사일이 터널에서 나오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노출됐습니다. 이란이 몰랐던 사실은 미사일 도시를 건설하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그 도시 하나하나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각 터널 입구, 각 발사대, 각 위치까지 모두 말이죠. 이란은 완벽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표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쓸 때 미국은 이미 목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에피크 퓨리어 작전이 승인되었을 때 그것은 탐색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행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떤 통계보다도 잘 요약해 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4대의 B2 스피릿 폭격기가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있는 기지에서 이륙했습니다. 중동도 아니고 유럽의 전진 기지가 아니었습니다. 미주리에서 이란까지는 약 10,000km 거리입니다. B2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항공기 중 가장 비싼 기종입니다. 한 대당 2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 비행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투기가 도달할 수 없는 고도에서 비행합니다. 내부에는 위성 유도로 900kg 정밀 폭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폭탄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도 몇 미터 오차로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 4대의 비행기는 몇 시간 동안 대서양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유럽을 가로질렀고 지중해를 건넜으며 중동의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상공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미주리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착륙했습니다. 항공기를 좋아하는 한 열성팬이 군용기를 추적하다가 4대의 B2 스피릿 이 차례로 텍사스 다이스 기지에 착륙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 영상은 금방 화제가 됐어요. 더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공식 성명도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항공기 4대가 그냥 평범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듯 미국 공항에 착륙한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구 반바퀴를 돌아 수백 미터 깊이의 단단한 암석 속 지하 벙커를 파괴하고 온전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란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B2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란의 무기고 파괴는 체계적이고 가차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시에 세 개의 전선에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의 방공망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란이 적 항공기를 격추시키기 위해 사용하던 모든 시스템을 말합니다. 하늘의 보호막이 없어지면 아래 모든 것이 노출됩니다. 이스라엘 드론들은 자살 미사일처럼 작동하며 레이더와 방공포대 위로 돌진했습니다. 미국의 전자 교란 시스템이 통신을 침묵시켰고 해커들의 공격으로 이란의 인터넷은 60시간 만에 정상 용량의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루도 채 안 되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투기 중 전투에서 격추된 것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전선은 미사일 발사대 사냥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두 종류의 드론이 이 사냥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헤르메스 900, 히브리어로 별이라는 뜻의 코하브라는 이름이 붙여진 드론으로 날개 길이가 15m에 달하고 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대 40시간 동안 착륙하지 않고 이란 상공을 끊임없이 순찰했습니다. 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크기가 아니라 내부에 무엇을 싣고 있었느냐였습니다. 거기선 카메라, 고해상도 레이더, 그리고 하이퍼 스펙트럼 센서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이 정보를 자동으로 통합하여 지형에 숨겨진 의심스러운 차량을 모두 표시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터널에서 나오면 헤르메스 900은 이미 그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MQ-9 리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격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최대 8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24시간 이상 공중에 머물 수 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 즉 센트컴은 중동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의 모든 군사작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한 영상이 소셜미디어에 퍼졌는데 이 영상에는 미국 MQ-9 리퍼 드론, 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발사를 준비 중이던 탄도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하는 정확한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냥이 기록되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었습니다. 업무 분담은 정확했습니다. 헤르메스 900 이 표적을 찾아 표시했습니다.
리퍼가 파괴했습니다. 리퍼가 없을 때는 헤르메스가 직접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전투기를 호출했습니다. 목표를 지정하고 발사까지 걸리는 시간은 몇 분, 때로는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터널 입구가 폭격당하면 이란은 트랙터를 보내 다시 열려고 했습니다. 센트컴은 이러한 굴착기들이 나타나자마자 파괴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끝없는 순환이었다. 더 깊은 시설을 위해 미군은 13톤짜리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술은 잔인할 만큼이나 단순했습니다. 여러 개의 폭탄을 같은 진입 지점에 연달아 투하해서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구멍을 더 깊게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란의 32개 기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된 터널 입구 중 77%가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선은 공장들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미사일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말이죠. 미사일과 드론 생산 시설의 2분의 3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이란 군함이 첫 몇 주 만에 격침되었고 분쟁이 이어지는 동안 분쟁 전체로는 150척이 넘었습니다. 미국 잠수함이 이란 선박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습니다. 194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잠수함이 전투 중 적 선박을 격침시킨 사건이었습니다. 245.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모든 것의 결과는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날, 이란은 480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그 숫자가 42로 줄었습니다. 열흘째엔 40도 안 됐습니다. 22번째 날에는 너무 적어서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열흘 만에 발사 능력이 92%나 떨어졌습니다. 발사 차량의 70%가 파괴됐습니다.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700개가 넘는 표적이 제거되었습니다. 한 이스라엘 관계자가 일어난 일을 한 문장으로 잘 요약했습니다. 현재 이란 정권은 미사일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생산 능력도 없고 발사할 발사대도 없는 상태에서 수십 년 동안 중동을 위협해온 이 지역 최대 규모의 미사일 전력을 보유한 그 정권은 단 한 달 만에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0년간의 도박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무엇이 남았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영상에서 다룹니다. 보시다시피 이란이 진 이유는 미사일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돈이나 기술이 부족해서 진 것도 아닙니다. 수십 년에 걸쳐 비밀이 도난당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권은 몰랐습니다. 모든 터널이 지도에 표시되고 모든 일상이 감시되었으며 모든 위치가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고 이란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무기 규모가 승패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적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란은 콘크리트와 기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미국은 정보와 첩보에 모든 것을 걸었고 31일 만에 두 선택 중 어느 쪽이 이겼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준 기한이 4월 6일에 만료됩니다. 당신은 이란이 이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협상이 결렬될까요? 댓글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현재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국제정세에 관심 있는 분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